여기 한 청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있습니다. 1,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경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몇 달치 월급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갓 전역 신고를 마친 23살 청년 민준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 8개월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견뎌낸 인내의 총합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전방의 초소에서 덜덜 떨며 지새운 밤들, 먹고 싶은 간식을 참아가며 억눌렀던 욕구들,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들이 고스란히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민준에게 그 1,500만 원은 잃어버린 20대 초반을 보상해줄 유일한 위로이자 앞으로 마주할 험난한 사회라는 바다를 건너게 해줄 작지만 튼튼한 뗏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항구, 바로 집에서 뗏목을 위협하는 파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것도 어머니라는 이름의 파도를 말입니다. 오늘은 그 1,500만 원을 두고 벌어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현실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준이 위병소를 나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느껴지는 그 해방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짜릿함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조차 어제와는 다른 채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수시로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 찍힌 숫자는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속삭였습니다. 복학하기 전 떠날 유럽 여행, 고사양 노트북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금. 무엇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경자 씨는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현관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주무르며 눈물을 훔쳤고 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이제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어느 가정보다 화목하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풍성한 반찬들 사이로 민준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자신이 군 생활 동안 얼마나 독하게 돈을 모았는지 그 금액이 무려 1,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1,50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과일을 깎던 어머니의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경자 씨의 머릿속은 아들의 자랑과는 전혀 다른 회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번 달 막아야 할 카드값 고지서, 낡아서 덜덜거리는 세탁기, 그리고 곧 닥쳐올 전세 재계약이라는 현실의 괴물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견하다는 감정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돈이면 당장 숨통이 트일 텐데. 지난 몇 년간 홀로 가게를 꾸리며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애써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며 아들을 칭찬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운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평온한 숨소리가 빚에 허덕이는 그녀의 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장마철의 습기처럼 끈적하고 불쾌한 긴장감이 거실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처음에는 부탁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맡겨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혹은 집에 급한 불을 끄는데 잠시 융통할 수 없겠냐는 우회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헌신했던 지난 세월을 담보로 아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집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를 토로하며 아들의 부채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자신에게 부모가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시작부터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며 이것마저 사라지면 자신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고단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의 거절은 논리적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갓난쟁이 때부터 업어 키운 자식이 돈 앞에서 저토록 냉정하게 선을 긋는 모습에 어머니는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진부하고도 강력한 문장이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대화는 점차 말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기적이라며 비난했고 아들은 어머니가 무능력하다며 맞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쥐고 있는 그 큰 돈이 당장 쓸 곳도 없으면서 움켜쥐고만 있는 욕심 덩어리로 보였고,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노력을 폄하하고 그저 가계부의 구멍을 메울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위했던 사랑은 돈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날카로운 증오로 굴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조차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침묵 시위, 문 쾅 닫기, 한숨쉬기. 유치하고도 치열한 심리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던 정막을 깬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탁이 아닌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남들은 취직해서 부모에게 용돈도 준다는데 너는 그 큰 돈을 가지고도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느냐는 원망 섞인 비난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폭발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그것이 나중에 돈으로 청구받을 빚은 아니지 않냐는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항변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그리고 엄마가 관리하지 못해 생긴 빚을 왜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아들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순간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내 돈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내 밥 먹고 내 집에서 자면서 돈 타령하지 말고 그 잘난 돈 들고 나가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들의 고집을 꺾고 싶었던 혹은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고 싶었던 절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23살의 민준에게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충전기 그리고 세면도구를 거칠게 캐리어에 쑤셔 넣는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떠난 자리에는 식어버린 저녁밥과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1,500만 원이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등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밀려난 민준은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를 들으며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당장은 오기가 앞섰습니다. 엄마 없이도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1,500만 원은 그에게 든든한 갑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주변 원룸 시세를 검색하는 순간 그가 믿었던 갑옷은 얇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 혹은 보증금 1,000에 월세 40.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빌리는 데만 그가 가진 전 재산의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생필품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을 계산해 보니 1,500만 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고작 1년 남짓을 버틸 수 있는 생존 비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민준은 처음으로 세상의 거대한 벽을 실감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나가서 살아봐라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에게 던지는 뼈아픈 경고였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찜질방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밥을 사 먹을 수는 있게 해주지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잠잘 곳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편안한 안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학교 근처의 낡은 고시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 35만 원짜리 방. 창문이 없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1.5평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다리를 뻗으면 벽에 닿고 옆방의 기침 소리까지 들리는 그곳에서 민준은 철저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하게 누렸던 넓은 거실, 깨끗한 화장실, 뽀송뽀송하게 마른 수건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아무 데가 없이 베풀어지던 엄마의 노동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방을 청소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뭐라고 그깟 종이 쪼가리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쫓았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걱정되어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다 아들을 쫓아낸 못난 어미라는 죄책감 때문에 차마 연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1,500만 원이라는 돈의 의미는 퇴색되어 갔습니다. 민준에게 그 돈은 이제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고립의 대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돈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아들을 잃게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세고 있던 민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민준은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빗소리 섞인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그 흔하고 투박한 안부 인사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 필요 없으니 그냥 들어오라고. 그 좁은 데서 궁상 떨지 말고 집에 와서 발 뻗고 자라고. 비 오는데 우산은 있느냐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민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한 것은 1,500만 원의 행방이 아니라 비를 맞고 있을 아들의 어깨였다는 것을요. 민준은 대답 대신 목이 메어 끄끄거렸습니다. 1,50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왔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짐을 챙겼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그러나 마음만은 무거워진 캐리어를 끌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아들을 보자마자 등짝을 내리치면서도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지만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는 그 순간 그들은 말 없는 화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책상에 앉아 뱅킹 앱을 켰습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로 조금 줄어든 잔액 약 1,400만 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중 500만 원을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받는 분의 이름 옆에는 생활비 보태 써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900만 원을 바라보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어머니에게 굴복해서 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도라는 이름의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집에서 누리는 안락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겠다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아들의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1,500만 원. 그것은 한 가족을 갈라놓았던 칼날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킨 수업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은 따뜻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내 몫의 온기를 지키고 때로는 그 온기를 나누어 줄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준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민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서로의 무게를 이해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